친정.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이러다가 낫기도 하고 그러겠지. 너무 신경들 쓰지 말어. 괜히 나 때문에 바쁜 사람들 귀찮게 하는 것 같네. 무슨 소리야, 아빠. 안 그래도 아빠 항암 치료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집에 혼자 두는 게 얼마나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니까요, 아버님.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서 사세요. 벌써 아버님 방도 마련해 두는걸요? 에이, 괜찮아. 완치 판정도 받았고 아직 재발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암이 뭐 떨어져 나갔다고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아,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병원 입원실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나도 모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니네 걱정 안 되게 약도 알아서 잘 먹고 병원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어. 안 그래도 바쁘지 않니? 특히 김서방은 요즘 사업 잘 된다며. 그럴수록 일에 집중해야지.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일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업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버님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아버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도 효도할 기회는 주셔야죠. 그래, 아빠. 우리 불편한 게 신경 쓰이는 거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오히려 아빠가 집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봐 그게 더 걱정이야. 지금 당장은 괜찮다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말하마. 지금은 정말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그래. 아무튼 우리 아빠 고집센 건 알아줘야 돼. 알았어, 아빠.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나한테 바로 말해야 해. 내 전화도 바로 받고. 왜 매번 전화를 안 받아? 우리 딸 잔소리가 점점 느는 것 같다. 휴대폰 두고 다니는 일이 습관이 돼서 그렇지 뭐. 앞으로 잘 받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딸도 걱정하지 마라. 그 독하다는 항암 치료까지 안 빼먹고 다 받는 사람이 네 아빠야. 이 사람이 아버님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럼 꼭 필요하실 때 저희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요 앞에 갈비탕 집이 생겼던데 손님들 많은 것 같더라. 거기 가서 밥 먹고 오자. 거기요? 지나가다 몇 번 본 것 같네요. 그럼 거기로 가요. 당신도 갈 준비해. 어, 아빠도 따뜻하게 입고 가. 아직은 쌀쌀하더라. 알았어.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딸내미밖에 없네. 1시간 후, 차 안. 이번엔 꼭 아빠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엄청 완강하시네. 우리랑 살면 좋을 텐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모양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있으면 당신 맘대로 생활하진 못할 테니까. 그래도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인데 살도 어째 항암 치료 받을 때보다 빠진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거 맞겠지? 살이야 좀 빠지긴 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가득하시던데? 일단 아버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엄청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나도 자주 연락드릴게. 알았어. 고마워, 여보. 아, 그리고 나 내일 모레부터 일주일간 부산에 출장 가잖아. 뭐 사다 줄 거 없어? 아버님 좋아하는 어묵이라도 몇 박스 사올까? 그럼 좋지. 우리 아버지 한참 투병 생활할 때 입맛 없다 하시면서도 어묵은 잘 드셨잖아. 반찬해서 갖다 드리면 되겠다. 그래, 그럼 넉넉하게 사올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제가 아까 빨래 좀 돌리느라 소리를 못 들었네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벨소리 하나 째깍째깍 못 듣니? 아까 신원이한테 들어보니까 어제 네 아버지 집에 다녀왔다며. 너는 주말인데 남편 푹 쉬게 하지 않고 그러고 싶니? 아버지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요. 아무래도 계속 걱정이 돼서.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암도 다 나았다며. 지금까지 내 아들 데리고 병원 들락날락거렸으면 됐지. 또 내 아들을 고생시켜. 적당히 좀 해라. 누가 보면 세상에 있는 암 환자들 다 네가 간호하는 줄 알겠다. 그래도 아직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서요.
고생을 할 거면 너나 해라 이 말이다. 그리고 암 환자 자주 접촉하면 아픈 기운 때문에 니들도 좋은 기운 다 빠져나간다.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사업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한 말 생각해봤나 해서. 아, 저희 집에서 살고 싶으시단 말이요? 그래. 그 말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아직도 답이 없어?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구만. 진환이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얼버무리군. 아주 내가 답답해 죽겠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남편도 사업하느라 한창 바쁘기도 하고, 저도 아버지 당분간 지켜봐야 해서 정신이 없어서요.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거야? 그것도 큰 며느리가? 옛날 같았으면 장남이 부모 모시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했어. 우리 집이 얼마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래.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내가 거기 살면 딱 좋겠구만. 뭐 그리 가짜는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래? 죄송해요. 그치만 벌써 한참 전에 말이 다 끝난 거잖아요. 매달 용돈 받으시는 걸로 하고 따로 살기로 합의한 사안인데 또 이러시면 저도 정말 곤란해요. 고작 달에 100만 원 얹어주면서 그거 갖고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냐? 너도 참 독하다. 어쩜 혼자 사는 시어머니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부잣집 딸이면 그래도 되는 거냐?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그럼 며느리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지. 어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하지만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다. 더러워서 다시 말 안 꺼낸다. 번번이 말 꺼낼 때마다 나를 아주 못된 시어머니 취급하는데 기분 나빠서 못 들어주겠구나. 됐으니까 끊자. 내일 용돈이나 제때 보내라. 저번처럼 하루 뒤에 보내지 말고. 너부터 약속을 지켜야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냐?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땐 아버지 수술 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제부턴 안 그럴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 핑계만 대고 있네. 끊어! 아, 또 이러시네. 저번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포기를 안 하시네. 이번엔 또 무슨 조건을 내거시려고. 아유, 벌써부터 걱정되네. 그날 저녁, 집. 어머니랑 통화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도 전화를 하셨거든. 또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시던데 당신한테도 그랬어? 당신한테도 전화를 했어? 아이, 알아듣게 거절한다고 했는데도 그러시네. 단호하게 거절한 거 맞아. 저번에도 당신이 좋게 좋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머니가 용돈 안 올려주기 전까진 무조건 우리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고집을 세게 피우셨잖아. 이번에도 그러실까봐 좀 걱정되더라. 매번 이런 식이잖아. 우리 결혼하자마자 짐 싸들고 오신 거 기억 안 나? 그때도 안마의자 사드리는 걸로 겨우 합의 봤잖아.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이러시는 거 나 좀 이해가 안 돼. 차라리 그냥 말을 하시면 되지. 왜 매번 우리 집에 사는 걸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나도 알아.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러는군.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나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도 엄마는 여전히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본인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생각해. 그거 때문에 자꾸 뭘 사달라, 용돈을 올려달라 그러고 있는 거라고. 나도 진짜 우리 엄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겠어. 가뜩이나 시어머니라 조심스러운데 매번 안 된다 거절하기에도 그렇고. 안 그래도 아버지 건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 엄마도 외로워서 그렇지 뭐. 물론 그런 마음 이해는 하지만 굳이 우리 아버지랑 비교하자면 어머니가 나은 상황이잖아. 어머니는 아가씨들이 근처에 살아서 자주 찾아뵙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빤 자식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 혹여나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재발이라도 될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어머닌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고 하고 내 마음이 어떻겠어? 알아. 당신 마음고생 심한 거. 근데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나라고 아버님 보는 마음이 편안하겠어. 나 퇴사하고 사업 구상할 때 사업자금 턱턱 내주신 것도 우리 신혼집 구해주신 것도 다 아버님인데. 그런 아버님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나라고 좋겠냐고.
나도 엄마가 종종 이러는 거 싫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언제 우리 집에서 진짜 사는 거 봤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 뿐이야. 어머님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지. 내가 다시 말해볼게. 그럼 됐지? 나도 곧 출장이라 준비하느라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긴 그만하자. 아, 알았어. 일단 출장 잘 다녀와. 다녀오고 나서 얘기하든가 하자. 다음 날 친정. 또 왔어. 안 와도 된다 그러네, 그 참. 어떻게 그래? 약은 드셨어요? 방금 먹었어. 안 그래도 김서방한테 연락 왔더라. 일주일간 부산에 출장 간다고. 이번에 얘기가 잘 되면 매출액도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요즘 여기저기 투자자랑 계약업체 구한다고 바쁘더라고. 재작년에 아빠가 연결해준 업체 있잖아. 그쪽에서 부산에 있는 업체를 이번에 소개해줬나 봐. 결과적으로 아빠 덕분에 잘 되고 있는 거지. 남편도 그래서 아빠한테 고마워하고. 나야 투자금 좀 쥐어준 게 다지. 나머진 다 김서방이 한 거나 다름없지 뭐. 사업이 어디 돈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 그만큼 김서방이 하나하나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서방한테 잘해줘. 남편이 와이프에게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거. 알았어. 가만 보면 아빠는 나보다 김서방을 더 아끼는 것 같아. 그걸 말이라고. 우리 딸이랑 같이 사니까 잘해주는 거지.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라고. 근데 뭘 그리 바리바리 싸웠어? 아, 반찬 한 김에 아빠 것까지 해왔어. 아,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서 어묵도 좀 사온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엔 아빠 좋아하는 어묵조림 해올 테니까 그 전까진 이 반찬들로 끼니 챙겨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니들 맛있는 거 해먹지. 뭘 이렇게 번번이 내 반찬까지 해와. 네 엄마 죽은 뒤로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게 됐는데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구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돼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러니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알았어. 아무튼 네 엄마를 쏙 빼닮았다니깐. 맞다. 가게 준비는 잘 돼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긴 한데 아직 마땅한 데를 못 찾았네. 요즘 빵가게를 너도나도 다 차려서 상대적으로 눈에 더 잘 띄는 위치에 있어야 장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 하긴 위치가 중요하긴 하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둘러봐. 우리 딸 만드는 빵이야 워낙 맛있어서 어디서든 찾아올 것 같지만 그래도 손님들 오기 편한 곳에 있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아빠가 돈 좀 보태줄까? 돈 좀 보태면 좋은 위치 찾는 것도 수월하잖아. 괜찮아 아빠. 아빠 도움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엔 정말 내 능력으로 하고 싶어. 솔직히 남편 사업자금 대준 것도 많이 미안하단 말이야. 미안하긴. 정말 김서방이 잘할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대준 거야.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나도 그동안 돈 모아둔 거 있어. 일단 혼자 해볼 테니까 걱정 마. 그래, 알았어. 반찬도 고맙다. 잘 먹을게.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아빠도 푹 쉬어. 그래, 조심히 가라. 30분 후 집 앞. 무슨 택배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지?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남편이 시켰나? 이름이 어디 보자. 어머니 이름인데? 뭘 이렇게 보내신 거야? 상자가 꽤 묵직하네. 전화 좀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네가 무슨 일로 먼저 전화를 다 했냐? 어머니, 집 앞에 택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다 어머니가 보내신 거던데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취미지. 일단 간단하게만 보냈다. 나머지는 살아보고 차차 갖고 오려고. 아유, 내가 온종일 그거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삭신이 쑤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짐을 보냈다뇨? 다음 주부터 니네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잖아. 진환이한테 못 들었어? 네? 남편이요? 그럼 남편이 그러라고 한 거예요? 대체 언제요?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꼭 진환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잖니. 여생은 장남집에서 살아야겠다고.
내 말을 대체 뭘로 들은 거니?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어? 어쨌든 나도 여기서 정리할 게 있고 하니까 이번 주까진 여기서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넘어가려고. 그 짐들 내 방으로 옮겨둬라. 아, 그리고 나 오기 전까지 침대랑 옷장, 전기장판, 이부자리 그런 것들 다 준비해놔라. 난 옷가지랑 생필품 정도만 챙겨 갈 테니까. 아니, 저랑 합의도 안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일단 남편이랑 연락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부산 출장 간 애를 겨우 이깟 일로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한다고? 아서라. 다 얘기 끝났다니까 뭘 다시 얘기한단 거야? 어머니, 일단 끊을게요. 이따 다시 얘기해요. 버릇없긴. 내가 가기만 해봐라. 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테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이렇게 개길 수 있나 보자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거절한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바빠? 아니, 잠깐 숙소에서 쉬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까 역 도착했다고 카톡했잖아. 당신 그때 어머니랑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 앞에 어머니 짐이 택배로 와?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짐이 왔다니? 아빠 집 갔다가 집 오니까 문 앞에 택배랑 엄청 쌓여있더라고. 다 어머니 이름으로 와서 전화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살 거라고 미리 짐 보낸 거래. 이미 당신이랑 얘기 다 됐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그랬다고? 아,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러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럼 당신은 합의한 게 아니라 이거지?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합의를 해. 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 엄마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분명 오자마자 당신이랑 충돌할 일이 잦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감당하겠어?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당신 상황이랑 내 상황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짐부터 보냈더니 아니, 나도 전혀 몰랐어. 그럼 이제 어떡해? 무조건 오시겠다는 입장인데. 아유, 내가 일단 다시 말려볼게. 일단 그 택배들 어디 한쪽에 놔둬. 포장 뜯지 말고. 알았어. 말 좀 잘해봐. 어? 응, 알았어. 일단 나 나가봐야 하니까 끊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못 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당신 믿을게.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넌 그새를 못 참고 남편한테 일러 바쳐? 할 짓이 그렇게도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랑 통화하셨어요? 그래. 어찌나 짐 다시 돌려보낸다고 난리던지 너무 망나니같이 말을 해서 순간 우리 아들 아닌 줄 알았다. 기어코 모자 건기를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냐.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남아도는 방이고 효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너는 네 아버지 보고 생각드는 게 없니? 네 아버지도 병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 나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나를 혼자 둬? 내가 너 왜 이러는지 모를 것 같아. 네 아버지가 해준 집에서 살면 네 남편 평생 부려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살면 그 짓거리를 못하니까 곤란해서 필사적으로 거절하는 거고. 내 말이 틀려?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남편도 사업하느라 바쁘고 저도 가게 준비에 아버지도 돌봐드려야 해서 정신이 없다고요. 어머니 여기서 사시면 아가씨들이랑도 멀어지는 거고 저희도 신경 많이 못 써드려서 어머니한테도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 소리도 이젠 지겹다. 나 이번엔 무조건 니네 집에 살면서 장남 키운 보람을 좀 얻어야 쓰겄다. 그러니 말릴 생각 말아라. 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해요. 곤란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아무튼 회유할 생각 말아라. 이젠 용돈도 선물도 다 필요 없다. 어머니! 바로 끊으셨네. 전혀 설득이 안 됐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모르겠네. 남편이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겠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나서야겠어. 안 그러면 꼼짝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생겼어. 틀림없이 이것저것 다 간섭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생각만 해도 막막해. 그 시각 시댁. 언니가 뭐래? 그래도 오지 말래?
네 새언니 성격 모르냐? 그래도 지가 어쩔 거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가 짐까지 싸서 오는데 쫓아내겠어? 하긴 그렇긴 하지. 아무튼 엄마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엄마가 집 팔아서 돈 대주겠다고 안 했으면 나 진작 남편한테 이혼당했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이혼은 안 되지.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애들도 아니고 난데없이 도박에 빠져선 아버지를 닮아도 뭐 그런 거까지 닮는다니. 나도 도박이라면 지긋지긋한데 막상 해보니 중독성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이젠 진짜 안 할 거야. 이제 더 할 돈도 없다니까. 그래. 그래도 정서방 아직 모르는 건 확실하지? 정서방 성격이 꽤 까탈스럽잖아. 마누라가 도박해서 빚졌다는 거 알면 내내 붙잡고 늘어질 성격이야. 그러느니 내 집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엄마가 최고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오빠가 엄마 모셔야 하잖아. 엄마가 오빠 장남이라고 그동안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줬어. 그거 갚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니 솔직히 오빠가 부잣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엄마 모시고 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게 말이다. 근데 네 새언니가 문제야. 네 오빠는 워낙 천성이 착해서 나 당장이라도 모시고 싶었을 거야. 단지 지 와이프랑 장인어른 눈치 보느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 나라도 기강을 잡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며느리는 시댁 뒷바라지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어기면 안 되지. 그럼. 아무튼 엄마 고마워. 차체 앞다줘 집 팔아서 돈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불쑥 찾아오진 않더라. 다행이네. 우리 딸 겨우 그딴 깡패 놈들한테 시달리면 안 되지. 다음 날 친정. 아빠, 괜찮아?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냥 날 부르지. 왜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 너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여기서 병원까지 가깝잖아. 의사도 별건 아니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운동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 약도 처방받아 왔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 아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어? 나 이렇게 아빠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 엄마도 혼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잖아. 그런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싶진 않아. 또 같은 소리야. 아직은 때가 아니라니까. 아빠, 이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 아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사돈이? 왜? 사실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 집에 살고 싶어 하셔. 근데 어머니 성격 아빠도 알지? 상견례 때부터 아빠 재력 보고 결혼 허락했다느니 와이프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느니 그런 소리 했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아. 오히려 더 심해. 번번이 장남이 부모 모시는 게 맞다고 그 핑계를 대면서 용돈에 선물에 다 받아가더니 이젠 무조건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짐부터 보낸 거 있지? 아빠 모시려고 한방에서 살겠다고 하잖아. 이대로라면 정말 아빠 방 막무가내로 차지하게 생겼어. 남편 사랑해서 시어머니 그러는 거 이때까지 살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딸도 근처에 살아서 왕래도 잦은데 왜 굳이 여기서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보나마나 나한테서 며느리 대접받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이 와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남편도 맞고 있긴 한데 어머니 성격이 워낙 거칠어서 영 안 먹히는 눈치야. 상견례에서 그러기에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다고? 나 참. 아니 그런 전통적인 사상을 강요할 거면 옛날 식대로 신혼집이나 좀 마련해주고 그런 말을 하든가. 집은 집대로 혼수는 혼수대로 우리 쪽에서 다 해줬구만. 무슨 대접을 얼마나 더 받겠다고. 김서방은 뭐래? 최선을 다해 맡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출장도 가 있고 워낙 독하게 말을 못하는 성격이잖아. 자기 어머니기도 하고. 아유, 저 큰일이네. 그 양반 성격대로라면 그냥 들이닥칠 텐데. 그러니까 아빠 좀 도와줘요. 안 그래도 전부터 나랑 남편 모두 아빠 모시려고 했잖아. 아픈 아빠 혼자 두는 것도 불안하고 이대로 있다간 진짜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될까 봐 무섭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 어? 아,
제 생각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니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지. 다만 니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주저한 거야. 나라고 왜 병이 안 무섭겠니? 너희라도 옆에 있으면 병 잊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이 적막한 집에서 사니까 하루에 수도 없이 재발이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통증도 더 잦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니 내가 도와줘야지. 간단히 짐만 싸마. 고마워 아빠. 이렇게 부랴부랴 모시고 싶진 않았는데 이러다 영영 아빠 못 모시게 될까봐 걱정되는 맘에. 알지? 내가 네 깊은 속을 왜 모르겠니? 아빠도 너희랑 살게 되어 좋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김서방한테도 잘 설명하고. 남편이야 워낙 옛날부터 아빠 모시고 싶어 했으니까 말하면 이해할 거야. 어차피 집에 웬만한 거 다 있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거나 아빠 집에 들러서 가져오면 되니까 간단히만 짐 싸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러려고.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언니. 나예요. 바빠요? 아니요. 왜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언니 집에 드디어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언니도 생각 잘했어요. 원래 진작부터 어머니 언니가 모시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준 거 알죠? 아가씨,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해요. 짐도 안 그래도 다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짐을 다시 보내면 어떡해요? 그 집 이제 팔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판다뇨? 말이 헛나왔네. 아니 그게 어차피 언니도 알 테니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사실 제가 도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빚이 좀 있는데 남편 알면 바로 이혼 통보 날라올 것 같아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신은 장남집에서 살면 된다고 집 한 돈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 보내면 안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도박빚 갚으려고 어머니가 집 팔고 저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가씨도 그러라고 했고요. 이혼당하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요. 그리고 언니 집 방 3개잖아요. 엄마 방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면서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어머니 정도 모시는 게 맞죠. 암 걸린 아버지 병간호도 했다면서 왜 우리 엄마는 안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병도 없는데?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아가씨야말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친정엄마 집까지 팔게 해서 도박빚 갚는 게 말이 되나요? 아가씨가 저지른 일이면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죠. 왜 번번이 저희가 책임을 지게 해요? 저번에도 이랬잖아요. 어머니 용돈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가씨 생활비 보태주려고 그러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참나. 엄마가 딸 돕겠다는데 뭘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있어요. 언니 혹시 질투하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거기서 제 엄마 돌아가신 게 왜 나와요? 아무튼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어머니 모실 일 없겠네요. 그렇게 집까지 팔아서 빚 갚게 했으면 아가씨가 직접 모셔요. 어이가 없네. 엄마 말대로 며느리 교육이 덜 됐나 보네. 내가 엄마를 왜 모셔요? 각자 할 일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난 엄마 못 모시니까 언니가 알아서 해요. 이미 짐까지 보냈는데 좀 대충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진짜 사람이 너무 집요하네. 오빠는 어떻게 이런 여자랑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나 분명히 말했어요. 끊을게요. 어이가 없는 건 나네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도박빚 생긴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친정엄마 집 팔아서 돈 벌었단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해.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어머니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무작정 짐부터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어. 호구되는 건 나뿐이잖아. 이틀 후 집. 예, 문 열어라. 시어머니 온다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매정한지. 오셨어요? 오셨냐고? 내가 오늘 온다고 어제도 카톡 보내지 않았냐?
답장도 없고 오늘 아침에 데리러 오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받지도 않고 진환이 괜히 이제 기차 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지하철까지 타서 온 거 아니냐. 아이 적어도 집 앞에 나와 있어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돈 오셨어요? 어머 깜짝아. 아니 사돈이 왜... 아빠 밥 좀 차려드리느라 전화를 못 받나 보네요. 아이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왜 여기 계시냐? 아, 잠깐 놀러 오신 거야? 아, 아직 모르셨나 봅니다. 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뵈니 반갑네요. 어서 들어오시죠. 아니, 사돈 어른이 여기서 산다고요? 왜요? 왜는요. 저희 아빠 완치 판정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몸도 계속 안 좋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저희도 아빠 끝까지 잘 모셔야죠.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아, 남편한테 전화했을 때 못 들으셨나 봐요. 가만 보면 모자지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기서 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끝까지 반대했다던데 이렇게 꿋꿋이 오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 온 김에 병원이나 한번 가보시죠. 그럼 우리 아들 보고 장인을 모시고 살래 이 말이냐? 그것도 암투병한 지 얼마 안 된 노인네래. 참, 사람 면전에 대고 노인네라고 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4명인 건 아시려나 모르건데 엄밀히 말하면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단 건데 따지려면 집주인이 나한테 따져야죠. 아, 아니지. 따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같이 살아도 되냐고. 아니, 명의가 사돈명이라고요? 분명 사돈이 집 사준다고.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라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죠.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이해력까지 부족한가 보네. 아무튼 뭐 이왕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그 전에 내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계약서라도 한 장 써야겠죠. 이거 읽어보고 도장 찍으세요. 무슨 계약서를 쓰라곤. 이게 뭐예요?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청소와 빨래는 주에 2번은 내가 하라고요. 아, 무슨 이딴 계약이 다 있어? 야, 너 이러려고 네 아빠 데려왔어?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무슨 소리세요? 저희도 아버지 집 사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집안일도 말끔히 해놓는걸요? 어머니도 그러셔야죠. 엄밀히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방이 없어서 말이지. 하나는 내 방이고 하나는 우리 딸이랑 사위 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던데. 아, 그럼 창고를 내주면 되겠네. 창고가 꽤 크던데. 안 그래도 창고에 어머니 짐 다 갖다 놨어요. 이부자리 내줄 테니까 거기서 사시던지요. 들어보니까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아가씨한테 집한 돈 다 넘겨줬다면서요. 기가 막혀. 너 이러는 거 진환이도 아냐? 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가요? 저는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 어떻게든 보살피려고 방안을 내놓는 건데 저희 아빠도 용케 허락하셨잖아요. 아, 생각해보니 두 분이 같이 살면 좋기도 하겠네요. 서로 말벗도 되고 저 없을 때 어머니가 제 아빠 보살펴드리고. 생각해보니 시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병관은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빠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나보고 네 아빠 병간호나 안 하는 거야? 이게 어디? 어허, 내 딸을 감히 때리면 안 되죠. 어디서 부모 앞에서 자식을 때리려고 해.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내 집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못 참는다고. 한 번만 또 이렇게 해봐. 그땐 바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릴 테니까. 뭐야? 아빠나 딸이나 똑같네. 그럼요. 제가 엄마보단 아빠를 더 닮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살고 싶으시면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이 조건으로 이만한 아파트 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돈 한번 잘 살아봅시다. 내가 가끔 똥 오줌 못 가릴 때도 있거든. 미리 부탁 좀 해요. 그래도 과거에 병간호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되네. 아, 그럼 생활비를 좀 깎아줘야겠다. 한 10만 원 깎아줄게. 그럼 됐죠? 나보고 지금 당신 똥 오줌이나 받으라는 거야? 어이가 없어. 내 짐 어디 있어? 짐이요? 저기 창고에 넣어놨다니까요. 아직 포장은 안 풀었어요. 남편이 풀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대로 들고 나갈 거라고. 아들 놈까지.
아니, 내가 다시 여기 오나 봐라. 아우,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아, 그래요. 그럼 잘 살펴가세요. 짐도 남김없이 다 들고 가시고요. 이걸 어떻게 다 들고 가? 택배로 보내주든가 해라. 그럼 창고 보관비를 주셔야지. 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그쪽 짐을 들이게 해서 집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뭐 하루당 5만 원인데 가족이니까 좀 할인 들어가서 30에 갑시다. 지금 일주일 넘게 당신 집 여기 보관된 거 알지?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갈 데가 왜 없어요? 당신 딸이 2명이나 있고 그중 첫째 딸은 당신 집안 돈을 가져갔는데 당신이 딸 교육을 제대로 시켰음. 당연히 딸이 먼저 모시겠다고 했겠지. 짐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이제 그만 시끄럽게 하고 나가. 아유, 오랜만에 피곤하네. 누가 나가라고 그럼 못 나갈 줄 알고? 너 나한테 이러는 거 내가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어디 그때도 이럴 수 있나 보자. 예, 필요하면 저기 CCTV 달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시든지. 증거 확보는 제대로 해야죠. 기가 막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그럼 잘 가요. 직후 전화. 넌 대체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주 집이 개판이네. 기어코 내 집에 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는데 넌 이럴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라네. 네 나이에 장인어른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되냐? 어? 엄밀히 말하면 나랑 주희가 장인어른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사업도 장인어른 지분이 상당한 거 몰라요. 제발 좀 장남이 부모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요.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장남이 무조건 효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요.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 유산 다 동생 뒤치다거리 하는데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탓에 장인어른 도움 다 받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내가 이런 말 안 하는 게 우스운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엄마니까 참고 좋게 좋게 말했는데 이제 안 되겠어. 졸지에 나까지 이혼당하고 사업도 망할 수도 있게 됐는데 내가 엄마를 끝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그 집 판 것도 동생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책임 묻고 싶으면 걔한테 가서 따져. 엄마 특기잖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기. 그걸로 가서 몰아붙이라고. 난 더 이상 엄마 모시기는커녕 얘기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연락하지 말고. 기가 막혀. 장남인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장남이라고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으니 그놈의 지겨운 장남 소린 그만해. 아무튼 끊을 테니까 엄마 알아서 해. 야, 김진아! 기가 막혀.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장남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1시간 후 신우집. 뭐야?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유, 말도 마라. 네 새언니가 날 내쫓았다. 제 아버지까지 합세해서.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뭐? 그래서 쫓겨났던 거야? 오빠는? 오빠는 가만히 있어? 말도 마라. 장남이라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니? 오빠가 그랬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엄마 그래서 내 집에 온 거야? 남편 곧 집에 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고. 그럼 나보고 어딜 가라고. 네 동생은 형편이 안 좋아서 나 보살피기는커녕 애들 먹여 살리기도 급급한데 그나마 올 수 있는 데가 네 집이잖니. 나도 힘들어. 갑자기 엄마가 왔다고 하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실은 도박 빚을 엄마가 집 팔아서 갚아줘서 엄마가 우리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 여기 어머님이 해준 집인 거 알잖아. 자주 들락거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 그럼 나보고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네 도와준 엄마를 그렇게 버리겠다고? 내가 언제 버린대? 일단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관에서 묵고 있어. 내가 오빠랑 잘 얘기해 볼게. 그럼 가. 남편 오기 전에 얼른 가. 얼른. 이 망할 기집애 같으니라고.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버려? 야, 너 문 안 열어? 야! 아이고,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어쩜 이렇게 엄마를 모른 지 알 수가 있어.
아유, 불쌍한 내 신세. 이 꼴 보려고 내가 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아유, 아이, 빨리 죽는 게 낫겠네. 야, 문 안 열어? 6개월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두 시누이한테서까지 쫓겨나 당분간 여관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을 받아간 첫째 시누이는 며칠 동안 저와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는데요. 부모 돈까지 뜯어가 놓고 이렇게 버리는 너가 파렴치하다고 이 남편한테 다 얘기해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자기가 알아서 엄마 모실 테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돈을 어떻게 구했는진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원룸을 하나 구해서 시어머니를 거기 살게 하더라고요. 그 뒤론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나 어떤 연락도 오지 않고 있어요. 연락해봤자 소용이 없단 걸 이제야 안 모양이에요. 저도 더 이상의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고요. 남편 역시 자기가 강하게 시댁 식구를 내쳐내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그만큼 아버님께 잘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약속처럼 남편은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보살펴줬어요. 아버지 역시 과거에 사업을 한 경험을 삼아 남편에게 사업에 필요한 조언을 해줬고 그 덕에 남편의 사업 매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버지 건강 역시 점점 좋아지고 계셔서 요즘 같은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어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 스스로도 빵을 만드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행복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면서 가게를 잘 운영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